A주택 한 20년 보유했고요. B주택 한 15년 보유했어요. C주택 2018년 3월 달에 취득했어요. A주택을 팔으려고 해요. A주택을 팔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3주택이죠. 3주택이에요. 비과세가 안 돼. 얘를 그냥 간단하게 한 15억 정도의 양도했다고 가정할게요. 15억 정도 양도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A주택을 팔으려고 하는데 집이 3개니까 비과세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B가 없었다고 하면 둘이 일시적 2주택인가요? 둘이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뭐를 찾아냈냐면 얘가 서울의 공시가격 6억이 안 되니까 임대사업 등록을 했어요. 임대사업 등록했어요. 그러면 지지난주에 배웠던 거 임대사업자 주택은 비과세 판정할 땐 빠지죠. 얘가 빠졌어요. 물론 얘는 계속 거주했었으니까 얘는 20년 동안 계속 보유하고 거주했었어요. 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 얘를 임대사업 내버렸네요. 비과세 판정할 때는 없어졌어. 그러니까 A랑 C 2개 남았나요? 2개 남았어.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비과세 될까요? 일시적 주택으로? 돼요. 왜 그러냐면 이랬더니 나중에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이런 부분 하나 해서 신고했을 때 신고서에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배웠던 것처럼 시행령 155조 20항이에요. 일시적 2주택 155조 1항이에요. 세무사분 이해 못하길래 신고서에 시행령 155조 1항 플러스 20항에 의거한 비과세 이렇게 신고해달라고 설명해주고 왔어요. 그러면 비과세 판정할 때 얘 없는 거잖아요. 얘 뺐더니 일시적 2주택이에요. 되셨나요? 얘 비과세 맞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15억에 팔았어요. 그죠? 그러면 15억 다 비과세 돼요? 안 돼. 9억까지는 뭐예요? 비과세야. 되셨죠? 이 6억은 과세인가요? 과세야. 6억은 과세예요. 과세라고 나오는 순간 뭐를 판단해야 돼요? 일반 세율인지 중간지 판정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9억까지 비과세 맞아. 비과세 판정할 때 임대주택 없는 거니까 9억까지 비과세 맞아요. 근데 나머지 6억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6억은 과세잖아. 과세 판정하면 일반 세율인지 중간지 판정해야죠. 판정해야 돼. 넘겨봐야 돼. 넘겨봐야 돼요. 넘겨봤어. A 들어와요? A 들어와요? B 들어와요? 임대사업 했다니까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 서울이면 다 들어오는 거야. B. C 넘어와요? C 들어와. 되셨나요? 그러면 볼게요. A, B, C 중에서 A를 팔으려고 해요. A가 중과 적용받지 않으려면 12가지 중에 하나면 돼요. 그죠? 12가지 중에 한 가지면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12가지 중에 B 이유 있죠? 몇 번? 2번 임대사업 했잖아. C 이유 있어요? 없어. 없는 순간 얘도 없어. 그래서 얘는 비과세지만 이 나머지 6억은 중과에 중과. 몇 프로? 20%포인트 추가 과세야. 장특도 안 돼. 박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이제 서울에 다야. 9억 넘는 거 다야. 이제 예규가 뭐가 나왔냐면 똑같은 A, B, C예요. A 겁나게, 얘는 약간 겁나게, 얘는 최근에 샀어. 2018년 3월 달에 샀어. 약간 B는 뭐 냈어요? 우리가 예제할 때 임대사업이었죠. 근데 예규는 얘가 임대사업이 아니고 조특법 99조 2예요. 조특법 99조 2. 조특법 99조 2 나오는 순간에 비과세 판정할 때 빼야 되잖아. 얘 뺐어. 일시적 2주택이야. 되셨나요? 그래서 9억까지 비과세 맞아. 근데 6억 과세 시켜야 되잖아. 똑같아요. A 넘어와요? 넘어와. B 넘어와요? 넘어와. C 넘어와. B
이거 이유 있어요? B 팔았을 때 이유 있어요 혹시? 몇 번? 5번. 이유 없어. 얘도 없어. 그러니까 준 거야 라고 작년에 2월 16일 날 얘기가 나왔어요. 이해되셨나요?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야.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봐. 115km로 갔어요. 과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했는데 부과를 안 한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론적으로 보면 맞아. 맞는데 과세를 이렇게 안 시켰어. 왜 안 시켰어? 이 정도 논리까지 세무서에서 담당자들이 몰랐어. 이 정도 논리까지 가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다 일반 세율로 하고 장택 80% 660만 원 내가 끝냈어. 앞으로 9억 초과되는 거는 9억 초과되는 거 9억까지 비과세 맞아요. 초과되는 일반 세율인지 중과인지 따져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초과되는 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앞으로는 제대로 다 적용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차분히 연구해 보셔야 돼요. A주택 겁나게 오래 보유했어요. 겁나게 오래 보유했어요. 그러면 B주택은 19년 3월쯤 샀대요. 지금 몇 월이에요? 5월인가요? 20년 5월에 팔았어요. 이거 되셨나요? 얼마에 팔았어요? 15억에 팔았대. 그죠? 일시적 이주택 맞나요? 맞아요? 맞아. 9억까지 비과세 맞아. 일시적이 되니까. 되셨죠? 나머지 6억 과세잖아요. 되셨나요? 과세면 넘겨봐야 되나요? 넘겨봐야 돼. A 넘어오나요? B 넘어오나요? 이거 팔았죠? 요 초과되는 거 여기서 3주택 세율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개뿐이 없으니까 요 A 팔았을 때 요 6억 초과되는 거 질문 이해되셨죠? 일반 세율이에요? 2주택 세율이에요? 예? 일반 세율이면 장특이 따라올 거고 2주택 세율로 되는 순간에 10%포인트 추가 과세에 장특이 안 될 거고 이해하셨나요? 요거 6억 일반 과세예요? 아니면 2주택 10%포인트 추가 과세예요? 일반 2번 10% 2번 1번 2번 얘는 1번이에요. 왜 1번일까요? 2주택 중과 조문을 봐야 돼요. 2주택 조문에 보면 요런 경우 중과 제외한다가 있어요. 근데 아까는 3주택이었잖아요. 3주택일 때는 그런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3주택 중과한 거고 요게 2개일 때는 2주택 중과 조문 이제 볼 거예요. 거기에는 요러한 경우 중과 안 한다. 일반 세율 적용한다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세율이에요. 이거 예규 나왔더니 법문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 그러면 이거 2개일 때도 2주택 중간에 또 이러신 분도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55페이지 볼게요. 마포 사장님 살아있네요 아직. 2주택 추가 세율 빨리 볼게요. 이거는 그대로 얹어왔기 때문에 편해요. 처음에 볼게요. 1세대 2주택 10% 추가 세율 대상되는 거 주택수 판정 기준 넘어오는 거 2주택 3주택 똑같아요. 55페이지 밑에 다가구 주택 지분 똑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 1세대 2주택 추가 세율에서 제외되는 주택 써있죠. 요거는 2주택 추가 세율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동그라미 몇 개 있나 보세요. 몇 개예요? 12개예요. 그죠? 12개야. 똑같아. 12개 똑같죠? 똑같아. 1번부터 볼 거예요. 1번. 중과 대상 보유주택수 판정 기준에서 기타 지역으로 3억 이하인 거. 당연히 안 넘어오겠죠? 3주택도 1번, 2주택도 1번. 되셨나요? 두 번째 봤더니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거. 3주택 중과에 되는 거 싸그리 다 집어넣어놨죠? 그거는 2주택 중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3주택을 먼저 공부한 거예요. 3주택을 공부하면 2주택은 같이 오니까. 2번 그런 게 있었네요. 한 장 넘겨볼게요. 3번 1세대원 중에 일부가 취약, 근무상여병, 질병, 요양으로 다른 시, 군으로 이전하고 그 시군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해소가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요건 부가적인 설명 드릴 거고요. 4번 1주택가 실수요 목적. 위에 거랑 3, 4번 거의 똑같네요. 그죠? 요런 경우에 중과를 안 하겠대요. 여기서 이제 한 번에 혼돈이 있는데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거 분명히 실수요 우리 배웠어요. 비과세 판정할 때. 그때는 뭐였냐면 정리 잘 하세요. A주택 있는 사람이 B주택 있었어요. A주택 일반 주택 있는 사람이 B주택을 샀어요. 실수요로. 되셨나요? 그때 A 팔았어요? B 팔았어요? 우리가 비과세 판정할 때는 일반 주택이 있고 실수요 주택이 있었어요. A 팔았어요? B 팔았어요? A 팔았어. 그때도 일산에 있는 사람이 어디 거 샀어요? 제주 거 샀잖아요. 못 팔 때. 일산에 팔때. 비과세 판정은 일반 주택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반 주택을 팔 때 부득이한 건 없는 거로 봐서 비과세 판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근데 지금은 둘 중에 이거 파는 얘기야. 이거. 그러면 일반 주택과 부득이한 사유 주택이 있었어. 그럼 부득이한 사유 거 팔면 어떻게 할 거야? 별일 없으면 중과잖아요.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으면 중과 안 하겠다는 얘기야. 합리적인가요? 네. 볼게요. 그랬더니 처음에 좀 자세하게 볼게요. 1세대원 일부가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이걸 뭐라 그래요? 묶어서 부득이한 사유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시 군에 주거를 이전해서 그 주택을 취득했대요. 근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이하로 하래요? 이거 팔 때 이거 부득이한 사유로 이거 사고 이거 팔아야 되는데 살 때 얼마 이하래요? 3억 이하짜리 사래. 되셨나요? 그리고 1년 이상 뭐 하래요? 1년 이상 거주하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샀잖아 너.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이네요? 3년 이내 팔으래요. 요 요건 갖추면 요 B 팔았을 때 중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근데 4번 볼게요.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 실수요 목적. 근무상 취약 질병 치료로 수도권 밖에 하나 샀대요. 그래서 2주택이 됐대요. 그래서 실수요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문자 끝났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가액도 없고 뭐도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3번, 4번에 정확한 차이점이 뭔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3번과 4번 차이는요. 3번 첫 번째 줄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다른 시라고 있죠. 다른 시 밑줄 그시거나 네모 치시고요. 키워드가 3번은 다른 시예요. 4번은 첫 번째 줄 끝에 수도권 밖이 있죠. 이게 키워드예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지도를 대충 그리면 여기가 수도권이에요. 그죠? 수도권 어디? 서울, 인천, 경기도. 볼게요.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있는 주택은 어디든지 상관없어. 중과 얘기할 거니까 뭐 경기도 수도권에 A주택 있대요. 이 사람이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주택을 샀대요. 질병, 요양 때문에 샀대. 아픈 것 같아. 그죠? 근데 약간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A주택이 대구에 있어. 이 사람이 질병, 요양 때문에 강남구 삼성오리온 옆에 일원동에 B아파트를 샀어. 이 사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몰라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강원도 거 샀어. 아픈가 보다 그래.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여기에 사는 거는 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수도권 밖에 걸 샀대요. 수도권 밖에 걸 샀대. 요건 없어. 인정. 근데 다른 시 걸 샀대요. 다른 시에는 어디가 들어가요? 이 사람 입장에서 대구 입장에서 대전 거 샀대요. 다른 시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시이지만 수도권 밖이죠.
그러면 3번 거 적용해요? 4번 거 적용해요? 4번 적용하면 돼. 되셨나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B를 샀어. 다른 시 맞죠? 그죠? 그렇지만 수도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번 적용해야 돼요? 4번 적용해야 돼요? 3번 적용. 이해되셨죠?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시라는 건 어디 거 샀다는 얘기예요? 수도권 샀다는 얘기죠. 수도권 이외 거 샀으면 4번 거 적용할 거고. 그러니까 수도권 거 샀어? 그러면 살 때 너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샀으니까 기준시가 3억 이하짜리 사라. 너. 그런 얘기고. 그리고 너 부득이한 이유로 샀으니까 얼마 거주하라고? 1년 거주해라.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어? 그럼 뻗팅기지 말고 몇 년 이내? 3년 이내 팔아라. 그랬을 때 뭐 한다고? 중고 안 한다고. 이해됐어요? 그렇게 3, 4번 구분하시면 되고요. 5번 볼게요. 1세대 1주택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서 합가해서 2주택이 됐대요. 10년이에요. 그럼 이거 팔든 비과세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중과 얘기에 왜 나와 있어요? 비과세잖아. 10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잖아. 근데 아까처럼 이거를 팔았는데 15억에 팔 수도 있죠. 15억에 팔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조문이 없으면 그래 너 9억 비과세 나머지 6억은 2주택이잖아. 중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중과 아니란 조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6번 볼게요.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됐대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이것도 봤잖아요. 그죠? 비과세 되죠? 근데 왜 중과 안 한다는 얘기가 왜 있어? 9억 넘을 수 있잖아.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되셨죠? 7번 주택에 관한 소유권 별 의미 없어요. 이런 거 별로 없으니까 7번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나 이렇게 됐대. 그리고 소유권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 그럼 중고 안 할 거야. 별로 없고요. 8번 볼게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대요. 그리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았대요. 일시적 2주택인가요? 일시적 2주택이래요. 비과세잖아. 왜 써놨어? 9억 넘는 거 중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일시적 2주택일 때 9억까지 비과세, 9억 넘는 거 6억 어떻게 과세할 거냐 다 물어봤죠. 2주택이라 그랬잖아. 여기 있잖아. 중고 안 한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일 때는 9억까지 비과세, 9억 넘는 건 중과 일반 세율, 일반 세율이란 얘기고요. 되셨죠? 그리고 9번 한번 읽어보세요. 주택 양도 당시에 기준시가가 얼마 이하요? 1억 이하인 주택을 팔았는데 집이 2개인데 그 중에 하나 팔았는데 그게 1억 이하래요. 1억 이하 거 팔았대. 그럼 중과래요? 아니래요? 중과 아니래. 근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있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하는 특례법에 따라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택은 제외하겠대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10번 익숙했죠? 아까 3주택에서 1에서 몇 번? 3주택일 때는 1에서 9, 2주택은 1에서 7, 나머지 주택 어렵지 않고 이건 부연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11번 볼게요. 11번 아까랑 똑같죠? 12번 아까랑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건 중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주택 2개 있어서 실제 사례예요. 이거 서울 강남에 있는 거 좀 된 거 또 나오는 거 겁나게 오래. 이해되셨죠? 겁나게 오래. 비주택 다세대 투룸 지역 얘기해도 돼요? 양천구 목동에 있는 투룸 공시가격 1억이 안 돼. 그러면 2개가 있어요. 이거 소형주택이에요. 그죠? 1억 이하 주택이야. 이거 팔았어. 여기서 이제 이거를 팔았어요. 2주택 세율 아니면 일반 세율이겠죠. 되셨나요? 제 답 2주택 중과입니다. 그러면서 장특도 안 됩니다.
세금 이 사람 생각했던 것보다 4억 차이 나요. 주택 청약할 때 얘기지 양도세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1 내지 7이면 일반 세율이잖아요. 근데 얘 9번이에요. 9번. 되셨나요? 얘 9번이야. 볼게요. 소형주택 9번이야. 10번 이유가 되려면 1에서 7 외에 한 주택이야. 되셨나요? 2주택일 때 1에서 7인데 그러면 8, 9가 뭔지는 한번 눈으로 익히시면 좋겠죠? 1에서 7에 해당되면 준 거 아닌데 8번째가 1세대 1시적 2주택이고요. 9번째가 소형주택이에요.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거까지 해서 이제 2주택까지 얘기했어요. 제일 많이 실무에 있는 거 이거요. A주택 팔으려고 해요. B 임대주택이네요. C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일시적 주택이네요. 요거 임대주택 빼고 비과세네요. 9억 초과되는 거 일반 세율이고 장특 70% 돼. 박살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습관적으로 비과세 판정하시고요. 과세예요. 그러면 일반 세율인지 중과지 판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9억까지 비과세였는데 뭐 여기는 중과 당연히 나오는 논리이기 때문에 9억까지 비과세인데 6억 중과가 어디 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 엄청나게 발생해요. 최소한 양도가액이 9억 넘는 주택은 하나하나 다 판정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5분 지났지만 빨리 5분 동안 복습할게요. 첫 번째, 물리적인 주택, 규정상 주택. 제가 논리적으로 하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5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된대요. 제일 먼저 비과세부터 판정할 거고요. 비과세가 아니래요. 넘겨야 돼요. 넘어가는 조건이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기타 지역 3억 초과. 수도권의 읍면지역, 기타 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기타 지역. 넘어갔어요. 넘어간 주택이 3개가 넘어왔대요. 그럼 여기서는 일반 세율 아니면 3주택이야. 여기서 2주택 세율은 없어. 근데 3개가 넘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팔으려고 해요. 원칙적으로 3주택 세율이에요. 근데 걔한테 이유가 있어서 중과를 못 하겠대요. 그 이유가 몇 가지? 12가지. 이해하셨나요? 첫 번째 뭐? 기타 지역 3억 못 넘어온 거. 두 번째 임대주택. 세 번째 조특임대 몰라도 돼. 네 번째 사원형 주택 몰라도 돼. 다섯 번째 조특보 이거 다 알아야 돼. 여섯 번째 나도 몰라. 일곱 번째 상속주택. 그죠? 여덟 번째 그럼 몰라도 돼. 전화가 몰라도 돼. 아홉 번째 어린이집 몰라도 돼. 열 번째 1 내지 9 외에 한 주택 기억하셔야 되고요. 11번째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거 해줘야 되고 마지막 12번째가 1216조치에서 올해 언제까지?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거 준거 안 할 거. 이게 12가지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거랑 연동해서 2주택 기억하셔야 되고 앞으로 9억 초과되는 거 거래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비과세는 맞아요. 9억 넘는 거 과세할 때 일반 세율인지 중간지 똑같이 넘기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오늘 배운 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정확히 이해 안 하고 브리핑 해버리면 엄한 경우 발생해요. 9억 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차이 날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